그리고 우리 통역에는 강민영 작가를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관객분들 만나셨겠지만 오늘 또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을 만나셨으니까 일단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監督を務めました伊達です。韓国にはもうこれで5度目なんですけど、毎回、お客さんに、お会いできる機会を与え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思って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감독을 맡은 이타즈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이번까지 5번 온 것 같은데요.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관객 여러분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 들었는데 18살에 처음 이 일을 시작하셔서 24년 만에 첫 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드신 거거든요.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려서 자신의 데뷔작을 만드셨는데 아마 생각이 많으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작품을 나의 첫 번째 영화로 만들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이 작품을 자신의 첫 번째 작품으로 선택하게 되셨는지, 무엇보다 한국에는 원작이 나와 있지 않아서 원작을 못 본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원작을 접하시고 무엇에 제일 꽂히셔서 내가 이 작품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야겠다 결심하셨는지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原作を読んだ時の感想としては、とても自分が描きたいに近い印象を描いている作品だなと思ったので、あとは、百貨店と動物たちっていうちょっと相反するようなものを、混ぜて作っているというところにとても興味を持ちました。あとは、自分のアニメーションスタイルっていうのが、今まで20数年アニメーターとして活動してきているので、そのスタイルをより活かせる作品かなと思って選ばせてもらいました。 네, 처음에 이 원작 만화를 읽었을 때는요, 제가 그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림과 굉장히 가까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동물들이라는 이렇게 상반된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몇 년 동안 계속 애니메이터로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서 하고 싶은 것을 잘 살릴 수 있는 원작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혹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의 그 스타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そうですね、自分が、アニメーターとして長く活動しているってことですけど、その間に、いろんな方々とお仕事をする機会があって、多く影響を受けたのは、自分の、アニメーターとしてのご師匠様、その方は割と宮崎さんのお仕事とかされていたりとかして、日本の伝統的なアニメーションをやってこられた方で、もう一人、とても演出的に影響を受けたのがコンサート師監督なんですけど、そのお二方の、から学んだことを自分なりにミックスして作っているつもりです。 네, 제가 애니메이터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많은 애니메이션 감독님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일에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분이라고 하면 제 애니메이션의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업도 계속 오래 하신 분이고 일본의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스타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한 분은 큰 영향을 받은 분이 콘 사토시 감독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 받은 영향이 믹스된 것이 저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는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원작의 스타일은 에피소드별로 이야기가 일단 완결되는 형태라고 해요. 백화점의 안내원이라는 설정이 있고 에피소드별로 어떤 손님들이 등장해서 이야기는 에피소드 안에서 끝나는 그런 원작을 작가님과 함께 영화를 만드는 각색을 하면서 두 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좀 하셨는지 우리가 이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 때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겠다라거나 영화적으로 이런 각색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좀 좁혀졌는지가 궁금합니다.
原作は単発単発のエピソードなので、毎回完結してお話が終わっていくスタイルなんですけど、それだと映画としてちょっと弱いので、主人公となる秋の物語っていうものを映画としてはとても強く押し出して、彼女の成長物語の中に、動物たちが、やってくるっていうふうに、再構成しています。 네, 원작에서는 단발적인 에피소드들이 계속 나열이 되면서 하나의 이야기들이 다 완결되어 가는 것이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영화를 그런 식으로 만들면 영화적으로는 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키노의 이야기를 강하게 정면적으로 보여주면서 아키노의 성장 이야기 속에 동물들이 나오는 식으로 저희들이 재구성을 했습니다. それと同時に、人間の進化と動物たちっていうものを絵的には、含ませるように構成しています。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진화에 대한 것과 동물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집어넣는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예고편만 보고 일단 사랑에 빠졌거든요.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물의 움직임만으로도 이건 좀 봐야겠는데, 내가 아무리 딴 게 볼 게 많아도 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예고편이었고, 무엇보다 이 영화의, 그리고 이 원작이기도 하고 이 작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동물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특히 멸종위기의 동물들, 이미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의 동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령 지금 문득 생각난 예를 들면, 가령 라따뚜이 같은 작품만 해도 실제로 애니메이션에서 동물 캐릭터를 등장시킨 작품을 만들 때 애니메이터들이 쥐를 실제로 키우면서 움직임을 관찰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많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을 관찰하는 그 준비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멸종위기 혹은 멸종된 동물이라 실제로 볼 수 없는 동물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서 그런 동물들의 움직임을 영화적으로 구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하셨을까? 혹시 뭐 레퍼런스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하더라고요. そうですね、アニメーターたちとよく、動物園なんかに観察には行ったんですけど、絶滅しているので、本物そのものは見れないんですけど、骨格的に近い動物たちはまだたくさんいるので、そういう動物たちを参考にして作っていっています。ただ、映画の中では二足で歩きながら、お芝居するっていうのが基本になるので、基本的には人間のお芝居と変わらないことを、その動物の骨格でさせ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 네, 일단 애니메이터 분들이랑 같이 동물원에 가서 관찰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리려는 동물들이 이미 멸종된 동물들이긴 한데 골격이 유사한 동물들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이 유사한 실제 동물들을 참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다들 이족 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이 걷듯이 걸어가기 때문에 인간의 움직임에 동물의 골격을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普段は人間のように動いてるんだけど、その動物が感情的になったりとか、何かその動物にとっての大事な出来事が起こるみたいな瞬間にその動物らしいお芝居、人間ではできない動きっていうのを演出的にはなるべく表現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족 보행을 하면서 인간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그 동물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변하거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순간만큼은 그 동물에 맞는 움직임을 함으로써 인간으로서는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연출을 하였습니다. 실사 같은 경우에 물론 감독들은 모든 배우와 즐거운 작업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함께 작업하면서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나거나 다툼이 있다거나 어떤 배우의 연기를 끌어내는 데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 영화에 출연한 동물들 중에 가장 속썩인 동물은 무엇일까요? 그리기에 제일 힘들었다거나 뭔가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좀 표현이 안 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다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 그 동물들이 없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ウーリーさんはね、動かないんですよ。 일단 울리 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なのでね、彼はあまり動かないキャラクターとして設定しているので、彼の感情の変化だとか、今この人はどういう
精神状態なのかっていうのを表現するのは、まあ、完全に演出側の、腕の見せ所というか、自分が今この日はこのような精神状態ですっていうのを、演出的に表現しなきゃいけないので、まあ彼が一番苦労したかなと思います。 일단은 울리 씨는 많이 움직이지 않는 캐릭터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런데 감정의 변화나 혹은 정신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정말로 연출적인 실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내가 저런 감정일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울리 씨의 표현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서 약간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카리브의 몽크 물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재밌는 얘기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와 함께 카리브의 몽크 물범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빌런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일하게 진상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카리브의 몽크 물범의 그 영화 속의 캐릭터를 좀 표현하는 과정도 궁금해요. 네. 이게 너무 또 미워 보이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 좀 적절한 선을 지켜가면서 카리브의 몽크 물범의 캐릭터와 역할을 영화 속에서 표현하는 과정. 아까 밖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리브의 몽크 물범이 진상이 된 과정. 네. 日本語でカリブモンクアザラシの文句、日本語で文句って、苦言を言っているような言い方ですかね、というような言葉なので、まあ、ちょっとダジャレっぽいキャラクターと言ってもあります。 일단 이 동물의 학명이 카리브의 몽크 물범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어로 몽크라는 발음이 불만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약간 언어 유희가 여기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で、まあ、描くにあたってはなるべくこうある種表現する以前はなるべくとにかく可愛くつぶらな目線で、秋野に対して詰め寄る瞬間に大きく表情にしても声の声優さんの芝居にしても大きく転換してもらうことでそこを強調したいっていうのがありましたね。で、まあ、ただのクレーマーとして描いてしまうと何でしょう、その人が悪い人になってしまうんだけど、その人にもいろんな事情や、背後があると思うので、まあ、それをにじませるようなことができないかと思って最後にもう一度登場してもらえることにしています。 그리고 일단은 그 몽크 물범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는 귀엽게 그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렸고요. 봤을 때 예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아키노에게 다가올 때는 친절하게 다가오는데 나중에 화를 낼 때도 모양 자체가, 모습 자체가 굉장히 나쁘다기보다는 성우분의 목소리를 크게 변화를 시키면서 굉장히 화가 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상손님이 그 사람 자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어떤 본인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 뒷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 카리브의 몽크 물범을 영화의 마지막에 한 번 더 등장시켰습니다. まあ、あのシーンでちょっと工夫したっていうか大遊びとしてですけど、このコンシェルジュの象徴としてスカーフを使ってるんですけど、秋にスカーフをつけてるんですけど、まあそのスカーフを奴隷というセリフの後に使うっていうことでちょっとその象徴自体が首輪のようにも見えるっていうような印象になると面白いかなっていうのは工夫したところです。 그리고 그 장면에서 약간 고민을 하면서 약간 놀이처럼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실 안내원을 상징하는 그 아키노의 복장 중에서 스카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스카프는 원래는 안내원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카리브의 몽크 물범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대사 바로 직후에 이 스카프를 잡아당기는데요. 그게 그 안내원의 상징이기도 하면서 그것이 마치 우리의 목에 어떤 사슬을 건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 부분이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표현한 부분입니다. 물범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물범이 입어보는 그 많은 드레스 중에 저는 한복이 있었던 것처럼 잠깐 보였거든요. 제가 잘못 본 건지 맞는 건지. あのシーンはというか、まあ、この作品全体、百貨店そのものが、まあ、我々が生きている世界そのものに近いような存在として描こうと、まあ、最初からしてたので、まあ、作品の中で、世界各国のイメージっていうのは散りばめた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まあ、あの場所はちょうど何度か着替えるっていうところでアジアの象徴としてちょっと、まあ、一応自分は韓国
にリスペクトがあるので、その韓国衣装をアジアの代表としてちょっと使わせていただいた。 네, 그 시인뿐만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에서 저희는 백화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 그 존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이미지를 백화점에 곳곳에 넣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표현하기 좋은 부분이 이 카리브해 몽크 앨범이 옷을 여러 번 갈아입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시아를 상징하는 의상을 넣고 싶었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의 대표 의상으로 한복을 입혔습니다. まあ、ただその彼女が着そうなちょっと派手なドレスっていうような、まあ、ことがあるので、まあ、実際に韓国の人から見たらちょっとおかしなものな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 그런데 그 여성분이 입을 만한 화려한 한복으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쩌면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 한복치고 조금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경복궁 쪽에 가면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실제 존재하는 한복과 다르게 훨씬 더 화려한 한복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 질문 딱 하나만 하고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 영화의 동물이 물론 주인공이지만 또 하나의 주인공이란 백화점이라는 공간 자체가 하나의 주인공이잖아요. 멸종위기의 동물은 실제로 많이 보기 힘들지만 백화점은 언제든 가서 관찰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영화 속에 존재하는 백화점을 설정한 과정, 어쩌면 혹시 좀 레퍼런스나 모델에 대한 실제 건축물이 혹시 있었을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そうですね、まあ、百貨店、この映画の中ではこの百貨店そのものが世界だっていう印象を作りたかったので、世界各国の古い百貨店のイメージっていうのを割と散りばめて作っています。 네, 이 영화 속에서 백화점 자체가 전 세계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오래된 백화점의 이미지들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あとはキャラクターと背景というのがなるべく同じ空間、まあ、百貨店そのものが一つのキャラクターというふうに見てほしかったので、なるべくキャラクターたちを前に出しすぎずにキャラクターと背景が常に一体になるような画面というのは意識しています。 그리고 캐릭터들과 배경, 특히 배경이 되는 백화점이 하나의 공간에 있을 때 백화점도 하나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캐릭터로 녹아있게 봐주길 바랬고, 그래서 공간 속에서 인물들이 너무 정면으로 앞으로 나오지 않고 같이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라면 PPL을 위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백화점을 넣었을 수 있겠다라고 자본주의 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맨날 뒤에 계신 분들 손해 보니까 뒤에서부터 내려올게요. 저쪽 맨 뒤에 계신 네네 맞습니다. 질문을 짧게 한국말로 12호지만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좋은 작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빨리 말하자면 감독님의 시선을 뺏은 인생 작품이나 혹은 지금 최근에 시선을 주고 있는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まあ、一つ挙げるとすれば、まあ、自分が一番影響を受けたのはコンサート師監督の青年女優かなと思います。 네, 하나의 작품을 들자면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콘 사토시 감독님의 천년 여우라는 작품입니다. 네. 그다음 질문은 여기 앞에 남자분들이니까 안경 쓰신 분 아니요 그 뒤에 지금 제가 뭐 무작위로 시키고 있어서 그런가요? 예 하세요. 네.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벌떡벌떡 마이크를 받았네요. 작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백화점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두 군데 정도 나오는데 사장이 이 백화점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간이 멸종시킨 동물들에 대해서 봉사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백화점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어떤 죄의식이나 속죄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굉장히 어두운 씬인데, 반면에 엔딩에서는 모두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백화점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인공이 하죠. 굉장히 상반된 톤의 메시지인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하는지 감독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そうです。まあ一応自分としては現代自分たちが生きている世界の暗喩として描いているのつもりなので、まあ資本主義社会と、自分たちが今手に、人と関わることによって生まれる何かというものを対比できたらなとは思って書いてます。 일단 저는 이 영화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세계를 여러 가지로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와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나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따뜻한 것들에 대한 대비를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で最後に少女がまた走ってくるんですけど、それはまあこれからの我々がどう選択するかっていうような意味合いになってもらえればいいかなと思って書いてます。 그리고 마지막에 소녀가 한 명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담아서 그려냈습니다. 네. 거기에 제가 아까 원래 그분이었거든요. 저 맞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영화 작년 비아프에서 봤었는데 이렇게 정식 개봉 잡히고 이전 행사도 다시 만나뵙게 돼서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질문은 영화의 색감에 관한 것인데 원작 만화는 흑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의 색감을 보니까 너무 쨍하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고 따뜻한 게 밝은 그런 색감이어서 보는데 눈이 너무 황홀했는데 이 영화의 색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채도라던가 명도 이런 이야기들이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준비했던 질문인데 아까 못했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それはとても苦労したところで、この作品はとても優秀な、カラーコーディネーターに、参加してもらうことで実現できたんですけど、普段、我々アニメーション業界の人は先に背景の色を決めて、その後キャラクターの色を決めるっていう順番なんですけど、今回の場合はそれを同時に決める、カラーコーディネーターが背景もキャラクターも同時に色を決定して、それを全体、映画全体を通して、流れを、僕と一緒に決めていくっていうふうに作れたので、こういう画面にすること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す。 네, 말씀하신 색감의 표현은 굉장히 힘든 작업이긴 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컬러 코디네이터 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실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색을 설정을 할 때 먼저 배경색을 설정을 하고 그 뒤에 캐릭터의 색깔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배경과 인물의 색을 다 동시에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이 컬러 코디네이터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그것이 영화 전체의 색감이 될 수 있게 하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정을 해나갔습니다. なので、ほとんど、カラーでストーリーボードを作ったような形に結果になりました。 그래서 거의 컬러로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이쪽에 저기 네 거기 여자분 네. 지금 뒤돌아보신 분 네. 마스크 쓰신 분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짧게 질문 드릴게요. 아키노상이 스카프를 수술일 때 하늘 색깔 스카프를 썼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에서도 보면 쇼핑백에 하늘 색깔이 좀 보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장면 연출에서도 아키노상이 약간 성장하는 부분에서 하늘 색깔 부분으로 연출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나? そうですね。青そのものに特別な意味は持たせてないんですけど、秋野のスカーフが最後のシーンで、正式採用っていうふうになるときに、正式採用の印としてのスカーフにちょっと紫色のものに変化するっていうふうに作ってるんですね。なのでその変化を強調したいので、なるべくこのスカーフの色っていうのは青として強調しているっていう作り方にはなっています。 네, 그 하늘색이나 파란색에 특별히 의미를 많이 담은 것은 아니긴 했는데요. 그 아키노의 스카프가 마지막에 정식 사원으로 채용이 되었을 때는 보라색으로 그것을 상징하고 뚜렷이 보여주기 위해서 보라색으로 스카프 색이 변하는데요. 그것이 잘 강조되게 하려면 앞에 나오는 파란색이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そうですね、だから先輩2人は、最初から紫色のスカーフ、なりによくいるので、まあ、必然的に秋のスカーフの色は目立つようになるかなと。 그리고 원래 위에 있는 선배 두 분 안내원들은 처음부터 보라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이 보라색이고 필연적으로 아키노만 스카프 색이 다르니까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이제 저기 1분단을 하면 진짜 오랜만에 했어요. 1분단. 이게 안 들어서 맨 끝에 계신 요즘 그런 말 안 쓰지 않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작품 잘 봤습니다. 저 혹시 애니메이터로서의 사회 초년생 시절은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의 아키노 시절에 대한 질문. はいはい、こんな感じでした。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だから本当秋野のキャラクターに関してはまあね、あんなに綺麗な子じゃないですけど、自分の仕事においてやってきたことみたいなのはかなり反映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 네, 정말 아키노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키노를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이렇게까지 예쁜 애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느꼈던 것을 많이 반영시키기는 하였습니다. 그럼 감독님은 이제는 모리 정도는 되신 건가요? いやー、だったらいいんですけどね。 그렇다면 좋을 텐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만 딱 기회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잠깐만 제 가운데 분들이 그 안경 쓰시 지금 손 흔드시는 남자분 검은 아니요 저기 뒤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라도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네, 자신의 이제 그 애니메이터로서의 이제 움직임을 되게 자연스럽게 표현 잘하시는 장점은 이제 작품에서 충분히 저도 느껴졌는데 뭐 이전에 그 피그테일이라던가 이제 이번 작품과 약간 비교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감독으로서 애니메이터로서가 아닌 감독으로서의 뭔가 다른 특장점을 뭐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そうですね、対比ですかね。なんかこう大きなもの小さなもの、まあ、動きを強調する部分強調しない部分っていうそういう対比とあとはそれをどうやって見せるかっていう、まあ、リズム感みたいなものは割と自分の、多少なんでしょう、できることかなと思いますけど。 네, 대비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것과 작은 것의 대비, 그리고 움직임을 강조하는 것과 전혀 강조하지 않는 것의 대비, 그러한 대비와 함께 리듬감이 제가 아마도 다소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리듬감. 그러니까 저도 감독님 작품 보고 느꼈던 게 그 리듬감 덕분에 아주 행복하게 작품을 봤던 느낌이 남아있고요. 질문 기회 못 드려서 죄송해요.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죠. 인스타에 보면 행복하고 행운 비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행운을 줬다가 행복을 놓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직접 앞에 앉아서 특히 한국 감독도 아닌 외국분이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 자리에서 듣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질문 기회가 없는 건 행운이겠죠. 네. 그리고 이따가 사인 추첨도 행복보다 행운이겠죠. 네, 그래서 혹시 질문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사진 찍을 사인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거는 약간의 아쉬움을 간직하시고 이 시간 감독님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함께 하시니 한 시간의 행복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돈 받기 싫어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많이 급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일정 끝나면 이제 사인회까지 끝나면 바로 공항 가셔서 바로 출국하셔야 돼서 이게 이제 마지막 일정이에요. 그래서 길지 않은 방문이었지만 한국에서 자신의 전편 애니메이션 데뷔작을 함께 본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감독님의 소감을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まあ皆さんとお会いできたのはとても幸福な時間でした。何でしょう、映画を作るってどうしても映画の中に作ってる最中お客さんを想定して作ってお客さんは多分今こんな気持ちにな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想像しながら作るんです。
だからこんなふうにこうただ想像の存在だけじゃなくて実際に人と関われたりするっていうのはとても貴重な機会で、なんかこう映画の中で描こうとしたことがなんかこう現実化した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とても嬉しいです。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계속 관객들이 이 장면을 이렇게 느끼면 좋겠다, 이렇게 보겠지라고 관객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영화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상상만 했던 존재들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제가 그리고자 했던 것들이 실현된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이밍 앞으로 이동을 하실 텐데요. 일단 나가서 복도에서 들이밀면 힘들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덤비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여기 다 앉아있고 감독님 먼저 안전하게 보내드리고 우리 아주 느긋하게 추첨하고 그 뒤에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먼저 큰 박수를 보내드릴까요?